대중과학서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과학서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에 관심이 없거나 다소 관심이 있더라도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중이 과학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학창시절에 배운 암기와 계산 위주의 과학 수업이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는 바쁜 업무 환경과 생활 속에서 굳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문 영역과 비교해 본다면 과학에 대해서는 희미하게나마 로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의 상당수가 한때는 로봇이나 로켓을 만들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로망을 지금 현재의 관심과 흥미로 되살리는 것이 대중과학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과학이 밝혀내는 우주와 생명의 비밀, 그리고 인류의 과학적 성취에 대해 애정과 열정을 갖게 되고 과학의 방법론을 통해 세계관을 세우고 과학의 지식을 통한 통찰을 얻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소통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지만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에 치중하기보다 과학적 개념이나 성과, 이론 등의 핵심과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고 난 후 암기한 지식의 양보다는 통찰의 폭이 넓어졌음을 독자들이 느끼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대중과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에 과학이 끼치고 있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로켓, 스마트폰, 인터넷처럼 눈에 띄는 기술적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주거 환경과 생활 방식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과학은 지난 100여 년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학의 힘은 아직도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이 일상생활과 사회 인프라 속에 너무 깊이 침투해서 마치 공기 같은 것이 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중과학서는 과학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과 존재를 바꿔왔고 또 바꿔갈 건지에 대해 독자들의 각성과 공감을 얻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지식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들 속에 과학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연에 철저히 지배되어 살던 동물이었던 인류가 어떻게 그 자연을 개조하고 개량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반영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성취는 인류 공통의 업적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구체적인 과학기술의 적용 사례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잘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이 인류의 사고방식과 사상에 미치고 있는 엄청난 영향입니다. 실험과 관측을 통한 증명을 요구하는 과학의 실증적 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빠져있던 미신적 사고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미신적 사고들은 자연과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행복한 삶과 풍요로운 문명, 그리고 건강한 발전에 대한 실제적 장벽이기도 하죠. 과학을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의심 없이 믿어오던 것들이 사실이 아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전혀 알지 못하던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근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합리성에 익숙해지게 되죠. 과학이 제시하는 이런 새로운 지식과 태도는 과학 외의 또 다른 영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예컨대 천문학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거대함과 그 속에 작디 작은 지구, 그리고 그 지구 위에서 매우 한정된 시공간 속을 살아가는 생명과 인간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과거 인간 중심으로 우주를 파악하던 때와는 정반대의 세계관을 끌어내죠. 얼핏 인간의 의미가 축소된 듯 보이지만 무지가 아닌 진실에 근거한 지식 속에서 수립하는 세계관이야말로 긴 안목으로 봤을 때 훨씬 건강한 것입니다. 대중과학서는 이런 과학적 진실을 통해 단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대중에게 전달합니다. 연구나 교육보다는
공감과 교양이라는 측면에서 대중과학서는 과학의 성과와 과학 연구의 결과와 의미를 세상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쉽게 쓰는 것만으로 좋은 대중과학서를 쓸 수는 없습니다. 대중과학서의 효시 중 하나라고 할 1980년에 출간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주로 천문학과 물리학을 다루지만 과학적 지식만큼이나 인문학적 감성을 잘 표현한 것으로 각광받았죠. 이후 40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영향받고 감화된 고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재미를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던 독자가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대중과학서는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 자체만큼이나 그것들에 담긴 의미에 대해 인문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단지 트렌드가 아니라 대중과학서의 기본으로 자리잡게 된 특성입니다. 그리고 대중과학서는 말 그대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계의 전문 용어나 수식은 가급적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나 표현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향도 날이 갈수록 두드러져 현재 국내외 저자가 쓰는 대중과학서는 대부분 이 원칙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글쓰기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저자의 마인드나 태도와 더 깊이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지 과학기술의 내용을 전달하려 한다면 교과서를 쓰는 것이 낫죠. 하지만 일반 대중을 향해서라면 그만큼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대중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이해해야 하고 이어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어렵기만 한 글을 쓰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대중과학서는 스토리텔링이 무척 강화되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려면 과학 자체를 흥미진진하게 서술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학적 업적을 끌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뒤흔든 과학적 업적과 기술의 뒤에는 거의 언제나 긴장감을 유발하거나 인간적 공감을 끌어내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은 단지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 과학적 업적이 어떻게 빛을 보게 되었는지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과학의 본질이나 과학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점들은 과학 전반에 거친 공감의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대중과학서가 번역서이던 과거와 달리 최근 국내 저자에 의한 과학책들이 많이 발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과학서의 판매량도 지난 6년간 지속적이고 확실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학자와 저자들이 대중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즉, 대중과학서가 그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할 때 대중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